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리플 얘긴데요. 미국의 한 법안 때문에 리플이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는 소식이에요.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140억 XRP. 네, 140억 개요.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법안 하나가 리플한테 이 140억 XRP를 팔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요, 바로 20%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던져진 새로운 장애물인데요. 도대체 이 20%라는 숫자가 뭐길래 리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지 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법안이 뭐냐면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의 기준을 새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예요. 어떤 한 사람이 혹은 한 회사가 전체 토큰의 20%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바로 이 한 줄짜리 조항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20%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선을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규제 레벨이 그냥 확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20%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품, 영어로는 커머디티로 취급받아서 규제가 좀 널널해요. 뭐 금이나 석유처럼요. 그런데 이걸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증권, 즉 시큐리티즈가 돼서 주식처럼 아주 빡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이 20%라는 기준선에 가지고 지금 리플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리플이 얼마나 XRP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와, 전체 공급량의 무려 34.4%입니다. 개수로는 344억 개나 돼요. 이 물량을 지금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좌에 잠가두고 매달 조금씩 시장에 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에스크로 물량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문제가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법에서 정한 기준은 20%인데 리플이 지금 들고 있는 건 34.4%예요. 기준선을 아주 훌쩍 넘어버렸어요. 결국 이 차이, 그러니까 14.4%포인트라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지금 리플한테 던져진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 분석가는 이걸 아주 명확한 숫자로 딱 꼬집어서 말했어요.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리플은 최소 140억 개의 XRP를 줄여야 할 거다. 최소 140억 개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140억 XRP. 네, 바로 이 숫자가 지금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은 이 골치 아픈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리플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몇 가지 카드, 그러니까 가능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20%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과연 리플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시장에 꾸준히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머리를 쓰는 건데 법적인 해석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 에스크로에 묶인 물량은 사실 우리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로 약속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트너 회사나 큰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겨서 간접적으로 지분을 줄이는 좀 더 복잡한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각, 즉 버닝 말이죠. 근데요, 리플의 CTO가 한 말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예전에 토큰을 소각하는 건 자기 돈을 불태우는 거랑 똑같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리플이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처럼 매달 조금씩 팔면서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겠죠. 법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각은 경영진이 저렇게 반대하니 사실상 논외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야말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그 법안 있잖아요.
이거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라는 곳에 그냥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법안 내용이 처음 알려진 뒤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상태예요. 법안은 여전히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리플이 언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에서 20% 소유권 상한선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 둘째, 리플은 현재 34.4%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셋째, 리플에게는 이 문제를 풀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한 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법안의 미래도 리플의 대응도 아직은 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건 단순히 리플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